지난 시간에 이어서 9-2강 관계대명사 부분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관계대명사의 내용은 특이한 용법의 관계대명사인데 우리가 딱히 몰라도 독해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다른 문법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우선 당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태절이 전치사의 지배를 안 받는다. 근데 그에 대한 예외는 딱 한 가지가 있다. 인대절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but that도 있습니다. but that 또는 except that 또 save that 그래서 다 that절인데 이 but나 except, save가 지금 전치사화 됐죠. 이 세 개의 전치사들은 아주 특이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12강 정도에 가면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점에서 이 전치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태절이 전치사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이 두 경우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시기가 그러시면 but을 사전 찾아서 but 읽어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but를 사전 찾으면 접속사부만 읽지 마시고 but, 부사, 전치사, 심지어 but가 그러나 하지 마라, 그러나라고 하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니까 이왕 사전 찾아보신 김에 버트를 전부 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특이한 용법의 관계대명사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보통 배는 중성이나 여성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대명사를 받을 때 she라고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배가 선행사가 돼서 관계대명사를 which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who로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경우인데 이게 더 she를 여기서 이트도 지금 배를 얘기하죠. 그것은 배이냐, 내일 순항을 출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배냐, 이런 말인데, 이 이트를 she로 대체를 한 다음에 이게 who가 나오는 게 좋아요. 일종의 의인화니까. 그런데 이트로 받았으니까 여기도 which로 받아서 같은 중성으로 통일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것은 제가 잘못 쓴 거예요. 무시하십시오. she로 받았으니까 그냥 which로 받으면 안 되고 who로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법학자들은 문맥상 요거 지우자 그런 말입니다. 문맥상 의인화가 되지 않는 경우는 설령 she라 하더라도 사물이니까 which로 받는 게 낫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she가 나오면 she로 받으면 여기도 같은 인칭을 의인화하는 걸로 보고 who로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건 했죠? 선행사 안 했나? 잠깐요. Z의 특별용법에서 했어요. 예, 했어. 그래서 요거는 이번 강의 때는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보충 설명하시죠. 근자일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자일치법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안 한 것 같죠?
예, 안 했습니다. 이 근자일치법이 뭐냐면 he or you wrong.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너 또는 그 사람 또는 너 둘 중에 한 사람이 틀렸다. 그러니까 비동사를 뭘 줘야 되느냐? he에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you에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이 전체를 복수로 보고 다시 are를 줘야 되느냐? 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자일치법이라는 것은 동사에서 가까운 놈한테 일치를 시킨다. 그래서 he보다는 you가 더 가깝죠. 그래서 근자 가까운 놈한테 일치를 시킨다. 그래서 여기서는 you에 일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he or you 나오면 여기에 일치시켜서 are로 받아줘요. 그래서 근자일치법은 여기서 either가 들어가겠구나요. either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근자일치법이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both A and B는 요건 근자일치법이 아니에요. A와 B 둘 다 하니까 복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주어가 you or he가 된다면 is로 받아야겠죠. 여기서 가까운 게 he니까. 근데 원래 이제 인칭이 여러 개 나올 때는 3인칭, 2인칭, 1인칭 순서로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he, you, and I are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3인칭, 2인칭, 1인칭 때는 그 순서를 3, 2, 1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you와 he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근자일치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자 이런 구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시고 자 보시죠. 선행사가 지금 the people하고 띵씁니다. 그러면 그녀를 매우 즐겁게 해주는 사물들과 사람들이죠. 직역을 하면. 그러면 이건 선행사가 the people and things니까 사람이니까 who로 받아야 되고 things니까 which로 받아야 되는데 두 개가 합쳐져 있죠. 그럴 때는 that로 받아야겠죠. 원칙은. 그래서 which의 선행사는 the people and things 전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더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 근자일치법에 근거해서 요거에 일치를 시켜서 which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자일치법은 실은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요거 대신에 that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그것도 선행사가 사물 플러스 사람이죠. 그러니까 that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지금 people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헷갈려서 그냥 who로 썼는데 그러면 맞는 걸로 치자 한 거예요. 근데 포멀한 잉글리시에서는 포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non-standard라 그래요. 표준 영어는 아니다. non-standard다. 용법이. 그런데 이제 문학작품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학술 논문이나 무슨 공식 문서 따위에서는 이렇게 안 받아줍니다. that로 받아줘요. 근데 이제 가볍게 쓰는 글들에서는 그냥 who로 가볍게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탠다드한 용법이 아닌데 이런 구문들이 있다. 우리가 학술지나 무슨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소설책도 봐야 되고 수필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시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사가 동물인 경우 주격관계대명사를 who로 받기도 합니다. 이건 일종의 의인화죠. 자, 카멜레온 who changes its colors.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그 다음에 공원에 살고 있는 까만 코뿔소들 해서 선행사가 동물인데 관계대명사를 who로 받았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의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화 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얘들 동화책 같은, 이제 동화책 같은 경우는 의인화 시켰으니까 who로 받는데, 이때 관계대명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which로 받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여기도 which로 받아야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는, 의인화의 개념이, 의인화의 한계가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의인화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휘치로 받고 자기가 의인화를 시켜야겠다 라고 한다면 후로 받아주는 게 좋은데 목적격의 경우에는 의인화의 성격이 강하지 않는 한은 목적격 경우에는 후으로 받아주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첫 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 이런 내용은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고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중요한데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캐릭터란 말이 성격이라는 뜻도 있고 인물이라는 뜻이 있죠. 그건 이제 무슨 말씀인지 바로 감오시죠. 그는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가 그의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성격을 나타내니까 휘치를 받아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a strange character. 그놈은 이상한 놈이야. 이때 캐릭터는 인물이나 놈이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찰스는 이상한 놈이다. 파티를 싫어하는 이상한 놈이야. 이건 사람을 나타내죠. 그래서 strange man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후로 받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사람을 지칭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걸 지칭하는 경우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personality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미스는 다른 사람들의 혐오감을 주는 아주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때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휘치로 받아야겠죠. 근데 Smith is now a famous personality 하니까 famous 나오니까 이게 사람을 받는 줄 아시겠죠. 스미스는 이제는 저명한 놈이다. 저명한 사람이다. 또는 저명한 인사다. 사람이니까 후로 받네요. 그래서 TV에서 인터뷰를 종종 TV에서 인터뷰하는 저명한 인사다.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라도 직책이나 직업을 나타내고 관계사절에서 보호가 되는 경우 휘치를 대입을 합니다. 실은 an artist는 직책이나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래서 그냥 사람으로 보시죠. 사람인데 뒤에가 보호가 되면 휘치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가 아니고 휘치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예술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이때는 개수전부 관계대명사니까 but he was not that가 되겠죠. 그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완벽한 회계사이다. 그녀의 전임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줄기용법인데 이거 콤마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개수용법 이런 구문은 다 개수용법이에요. 그녀는 그녀의 그녀의 전임자가 아닌 완벽한 회계사이다.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콤마를 찍어서 그녀는 완벽한 회계사다. 그런데 그녀의 전임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직책이나 직업을 나타내고 뒤에 관계대명사절에서 이 선행사가 보호가 될 때, 무엇에 보호가 되죠? 무엇에 보호가 될 때는 후로 받지 말고 휘치로 받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선행사가 하나 있는데 관계대명사절이 두 개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두 개가 다 이 하나의 동일한 선행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중관계대명사에서 이 관계대명사를 설령 목적격이라 하더라도 생략하면 어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네 자신을 제한시켜야 한다. 직역을 합니다. 단어들에 어떤 단어들. 네가 익숙하고 네가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 그래서 네가 글을 쓸 때나 뭐 할 때는 네가 익숙하고 네가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만 사용해라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여기는 with which에 걸리니까 상관이 없고 요거는 with에 걸리니까 which 생략하면 전사에 걸리면 which 전사에 걸리면 목적 관계대명사 생략 못하니까 뭐 생략 못하고 요거는 그냥 타동사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생략을 해보니까 이런 문장이 되어버려요. 여기까지 딱 끊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됩니다. 너는 네가 친숙한 단어들만 사용을 해. 그러면 너는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어가 돼요. 그래서 문장이 비문이 되죠. 그러면 얘가 you can use them이란 목조가 따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비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 관계대명사절은 특히 뒤 두 번째 거 관계대명사절 목적격이라 할지라도 이걸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쓴 건데, 너는 네가 익숙한, 여기까지 끊기죠. 네가 익숙한 단어들만 사용을 해야 돼. 그러면 너는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어. 목적 없죠, 유지에. 그래서 대음을 따로 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대음이 없으므로 완전히 물음표가 아니고 틀린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oth, 이중관계대명사 앞에 both로 이끌리는 이중관계대명사. 우리는 누군가를 원한다. 할 수도 있고 능력이 있기도 한 사람. 그래서 요것이 선행사는 요거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넘어가네요. 근데 both로 지금 both A and B의 형태죠. 근데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지만 아주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쓸 때는 굳이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런 문장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We want someone both able and trustworthy. 이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이 말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서 신뢰할 만한, 능력 있고 신뢰한, 능력도 있고 신뢰할 만한 누군가를 원한다.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독해책, 수능 대비 문제집 보면 이런 어색한 문장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렇다면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영어를 다 문법에 맞게 다 잘 쓰냐? 그건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 사람이 쓴 논문들 제가 번역을 해봐도 제가 봐도 어색하고 좀 이런 문장은 아니다 싶은 문장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학사, 석사, 박사 논문 읽어보면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글이 독해가 안 됩니다. 한글로 독해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영어도 제가 번역을 해보면 유럽, 이탈리아나 뭐 독일이나 또는 프랑스 쪽 교수들이 영어로 논문을 썼을 때 영어가 좀 웃긴 영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우리나라 콩글리시 하듯이 우리나라 콩글리시처럼 자기 나라식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런 경우에 번역은 제가 애를 많이 먹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 나름대로 최대한 추리를 해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영어권이 아니니까 그렇다 쳐도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번역을 해보면 또 뉴질랜드 영어 다르고 호주 영어 다르고 영국식 영어 다르고, 그래서 영국에서 쓴 내용을 번역을 할 때는 영국에서 나온 영영사전 웹스터 같은 걸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선택도 미국식 영어하고 영국식 영어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전을 확인을 해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라고 다 영어 문장 완벽하게 쓰는 것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도 가끔 보이는데, 근데 학생들 공부하는 책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는 지문이 안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는 좋은 영어 가르쳐 줘야지. 이런 영어 지문에 나오면 학생들은 이런 영어가 이거 완전히 괜찮은 영어인갑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이런 걸 꼼꼼히 검토하셔서 이런 영어는 좋은 영어가 아니니까 이걸 지문에 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관계부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선행사가 시간이나 또는 이유나 방법 등일 때는 요건 관계대명사입니다. She normally arrives at the time이죠. 그는 대개 그 시간에 도착한다. The time 선행사로 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뭐 받을 수 있습니까? which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관계대명사 that가 which 대신 대신된 거예요. 관계대명사 that는 다 아시겠지만 which 대신에도 쓰고 who 대신에도 쓰고 whom 대신에도 쓰니까. 그런데 that라는 것은 관계부사 when, where, 뭐 how 대신에 이 관계부사 대신에 이것이 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that는 관계부사도 되고 관계대명사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at를 생략하면 이게 관계 부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when이 돼요. when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건 관계 부사 that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의 문장의 원칙이나 선행사가 시간이나 날짜를 나타낼 경우에는 관계사 that를 사용하면 문맥 at를 보통 생략한다. 그래서 이 말이 빠져야겠네요. 위의 문장의 원칙이나 이 말은 빼야겠죠. 이게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일 때만 원칙이지, 이게 관계부사 처리하면은 at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이 된 거고, 여기는 관계부사 that가 생략이 된 거예요. at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실라나? 자, 보세요. 그대로 좀 더 그대로 갑시다. What is the time? 시간이 언제야? 플러스 he arrives at the time. 그가 그 시간에 도착해가 되죠. 그러면 요것이 the time 받는 거, 요거하고 요거 합치면, 지금 요거 it라는 대명사라고 취급하면, 플러스 대명사니까 요거 대신에 which가 되겠죠. 그러면, what is the time? which he arrives at까지 나오죠. 그리고 at를 어디로 뺄 수 있어요? 요 which 관계대명사 앞에 뺄 수 있죠. at which he arrives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뭘로 고칠 수 있습니까? 관계부사 when으로 고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요거 관계대명사 요거 대신에 that를 썼고, 요 자리에는 that 못 들어가죠. 전치사 때문에.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는 전치사 시비를 못 받으니까 요건 안 되고, 관계부사 when 대신에 또 무엇이 대신 가능하다? that가 대신 가능하다. 그리고 요거 that는 관계대명사 that고, 요거 that는 관계부사 that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가 있는 경우는 전치사 생략 불가다. 아, 당연히죠. 지금 여기서 which at인데 여기 at 생략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at the time이니까. 요 time 선행사로 갔죠? 그럼 at까지 남아 있어야죠. 그럼 at를 생략을 하면 이걸로 뭘로 고쳐야 돼요? 관계부사 when으로 고치면 맞겠죠. 좀 복잡합니까? 자, 요건 which입니다. which 대신 쓰인 관계대명사. 그 소녀가 떠났던 날이 언제냐? 요건 관계부사예요. 지금 여기서 on을 요리 빼면 on which가 되겠죠? on which. 그래서 관계부사. 그녀가 떠난 날이 언제냐? 요건 관계부사 that가 생략된 거고, 요거는 요것이 또 왜 나왔어? 아, 원래 which인데 that를 쓴다. 그래서 목적 관계대명사, 전치사에 걸리니까 목적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다 맞는 문장이네요. 맞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의 서로 상관관계, 그것 때문에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자, 관계대명사 that는 제한적 요소가 강하다 그랬죠. 제한적 요소가 아주 강하다. 그러니 비제한적 또는 서술적 용법으로 못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돈 많은 그 의사를 사랑한다고. 그녀는 그 의사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의사는 돈이 많다. 이렇게 서술적으로 풀어서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런데 그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that가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뭔가가 좀 사연이 있어요. 자,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을 한번 보시자고요. 나는 메리의 슬픈 얼굴을 보았다. 내가 한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얼굴이었다. 이것은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추가 부분이에요. 부가 설명인데 원래 이 문장인데 face가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 그걸 뺀 거예요. 지금 face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that만 남아요. 이렇게 남죠. 그래서 이건 비구문이에요. 원래는 face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구문이 왜 보인다? 자주 말씀드린 소설 같은 거, 문학작품 따위에서.
원래는 비공유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non-standard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스트리트 잉글리시다. 스트리트 잉글리시란 말은 좀 비하한 얘기고 non-standard다. 그래서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고.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이런 영어까지는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영어를 전문적으로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은 가령 선생님인데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학생이 선생님 관계대명사 대트는 서술조용법을 사용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걸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학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설명을 못 하면 나 그거 모른다. 연구 좀 해서 다음 내가 알게 되면 가르쳐 주마라고. 저는 모르는 건 솔직히 모른다 그럽니다. 괜히 아는 척 해봐야 창피하면 더 사요. 더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영어를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좀 건방진 소리 했습니까? 영어를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영어를 업으로 삼고 있겠냐라고 저한테 나쁜 놈 쉽게 하면 저는 할 말 없는데 혹시 그 중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실 분이 있을까봐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목적어가 된다. 이거 좀 아주 생소한 부분이죠. 자, 보십시다. There was a sudden increase in the readership of Sunday paper. 이 일요일자 신문에 대한 독자층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독자 수가 갑자기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을 풀었으면,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린 후에 몇몇 편집자들이 신문 발행 정책을 바꿨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and하고 it 합치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이게 휘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noticing이라는 동명사의 목적어 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구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주 보여요. 이런 구문 자주 보이니까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증가되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하는 것은 주어네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사업주 또는 이사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 occupation은 직업이나 점령이나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점령해버렸어. 그러니까 관심을 쏟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공부하실 때 자, 1번은 점령, 또 2번은 직업, 3번은 관심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occupation이 1번에 점령하고 또는 2번, 3번 관심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 점령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활 대부분의 하루 일과를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직업이 되죠. 또 자기의 정신을 온갖 한쪽으로 쏟게 점령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좀 유치한 얘기이기도 한데 자, 트레인이 기차지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럼 트레인이 훈련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기차하고 훈련시키다하고 아무 상관관계 없는데 왜 이게 이런 뜻이 되냐? 왜 훈련시키다까지 나오냐? 그럼 제가 설명한 방식이 옳고 틀리는 거에 상관없이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차가 있으면 기관차가 뒤에 객차나 화물차를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끌고 가고 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에 훈련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차하고 훈련시키다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꼼꼼히 다 살펴봐라 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ccupation도 마찬가지네요. 점령인데 자기 하루 일과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거는 직업이 될 것이고 자기의 관심을 자기의 정신을 한 곳에 쏟도록 점령시켜 버리니까 관심사가 된다. 설령 이런 자기 나름대로 추론 과정이 전혀
이론에 이치 안 맞는다 하더라도 왜 이런 뜻으로 확장이 될까? 왜 이런 뜻으로 확장이 될까를 자꾸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추론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영어 단어 어휘 실력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어휘 실력이라는 걸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영어 단어를 5만 개를 알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얼마나 알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영어 단어 5만 개, 버스면, 버트는 그러나, 단어 하나당 뜻 하나. 요거 단어 하나당 뜻 하나만 알고 있는 게 단어 아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휘를, 우리가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알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냐가 엄청 중요한 관건입니다, 관건. 아무튼 그러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는데, 자, 여기서 그 목적을 it로 받으면 it 플러스 접속사, 접속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대명사, 그래서 and하고 it가 합쳐져서 which로 바뀌네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이 문장도 이런 문장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위에 했던 서술적 용법처럼 보이는 관계대명사 that, 이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행사가 아예 없는 관계대명사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속담 따위, 속담은 필요 없는 말 빼고 그냥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만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건 토우즈가 되겠죠. 토우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이것도 실은 유사보라는 것도, 유사보라는 부분에서 이 구문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동사가, 완전 자동사가 형용사를 보호로 가질 수가 없죠. 그죠? 완전 자동사가 형용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He sleeps, 그는 잔다인데, deep은 부사를 쓸 수 있으니까 뭐가 나올까? 갑자기 형용사 못 나와요. 그 다음에 who breaks pace, 여기는 he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람이 변상을 한다, 돈을 낸다. 그거 여기 보시면 지금 대명사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는 경우에요. 대명사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되는 경우인데, 지금 이게 이겁니다. 도우저라는 대명사, 그 다음에 he라는 대명사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대명사도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은 여기 13번에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다음에 분리관계대명사제라는 얘기는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제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분리관계대명사제라고 합니다. 근데 왜 분리관계대명사제를 쓰느냐? 이것을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주어가 엄청 길죠. 주부가 길고 술부는 짧습니다. 영어는 주부는 짧고 술부가 길어야 되죠. 그래서 주부를 짧게 하려고 보니까 가주 이틀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주부가 너무 길어요. 주어 부분이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행사하고 관계사절을 이렇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관계대명사절, 분리관계사절. 이런 구문이 나오면은 학생들이 좀 헤맵니다. 이것을 관계부사절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때를 나타내는, 때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절을 봐버려요. 네가 돈을 매우 심하게 필요로 할 때 시간이 올지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헤매더라고. 이것이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사절인 것을 바로 캐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리관계대명사절은, 분리관계부사절이나 분리관계사절은 독해하실 때 신경을 아주 많이 써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보시죠. The book, 책이다. 그 책은 찢어진 페이지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건 지금 주어가 없죠. 이건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오늘 도서관에서 가져왔다. 도서관으로 또 왔다. 그럼 뭐가 왔겠어요? 책이 왔겠죠. 이건 좀 쉽네요. 그러죠? 내용상 요걸 받는 거겠니. 근데 아까 여기는 관계 부사절이니까 이걸 시간 부사절을 오해하기 쉽단 말이죠. 네가
돈을 아주 심하게 원할 때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뭘 간과하냐? 시간 부사절에서는 미래 일지라도 미래조동사 를 못 쓰죠. 그래서 요 문장은 틀렸다라고, 선생님 이 문장 틀렸습니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해야 될 학생들이 있으면 기분 좋죠. 저는 똑똑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간파하고 캐치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영어 가르치기가 아주 수월한데,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류관계사전. 그 다음에 대명사가 선행사로 쓰이는 경우, 원래 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되지 못하죠. 근데 he나 that나 those 또는 you, we도 씁니다. 그러니까 he나 that, those는 이 앞에서 여기서 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those, 부순 사람. 그러니까 those가 또 나오면은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건 have이 나왔구나. have는 helps. 이렇게 되면 하늘은 돕는다. 누구를? 이러이러한 사람을. 어떠한 사람? 자기 스스로를 돕는 사람. 그래서 이건 속담이라 그래. 격언이라 그래야 돼. 그래서 도우수는 많이 보잖아요. 그다음 선행사 that, which라는 것도 씁니다. that고 관계대명사 which, 선행사 that. he, who 또는 he, who, he, that. he도 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언문이나 또는 선언문이나 또는 시구, 시 따위에서는 you나 we가 선행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해서 충성은 국기를 앞에 두고 충성을 맹세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또는 내가 나의 모든 행복을 빚지고 있는 당신은, 이제 그 지게이고, 나에게 모든 행복을 누리게 해준 당신은, 일단 시적인 표현, 이럴 때는 선행사로 대명사가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특별용법하고 전반적인 거 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 10강은 형용사의 순서, 그 다음에 이중소유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그 다음에 배수나 분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거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생각 없이 지나쳤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것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을 어렵게 설명해 놓은 것도 있고, 또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다음 10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이걸로 마칩니다.